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현입니다. 피에가 311 이 코엑스 시리즈 제품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한 가을부터 아마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다른 채널이지만 저 811도 그래서 들어봤었던 것 같고, 이 제품들을 들으면서 좀 놀라는 게, 전에 최상의 이제 마스터 시리즈가 있긴 해요. 그 제품들을 해외 전시회 갔다가 이제 들어보고서 국내는 그걸 아직 구경을 못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야, 피해간 저게 저렇게 나야 되는구나 소리가, 막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코엑스를 국내에서 들어보니까 마스터 시리즈에서 상위 대역은 거의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 물론 이제 마스터는 그보다 훨씬 규모나 스케일이나 이런 좀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게 더 크지만, 역시 피해가는 이렇게 위에 중곡이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리본을 넓게 이렇게 배열을 해야 그게 피해가에 좀 더 진정한 피해가 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프리미엄 701이 있는데, 얘는 좁아요. 그렇게 넓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넓게 했을 때의 상황을 코엑스 시리즈들에서 아주 잘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볼 제품이 311의 정확히 말하면 LTD 제품이에요. LTD는 이제 2세대 버전인데, 네오드밈 자석이 드라이브를 하는 리본 뒤쪽에, LDR 리본 뒤쪽에 이제 네오드밈 자석을 배열한, 정확히 말하면 같이 붙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이 리본은 자석을 같이 뒤쪽에 붙여서 만드는 이런 기술이라서, 네오드밈 자석 붙이면 좀 더 자력이 좀 더 세니까 다이나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많죠.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자석 자체가. 하여튼 그래서 311 LTD 제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는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 제품으로 이름이 높죠. 좀 독특해요. 예전부터 피해가를 이렇게 보다가 다 좋은데 가격을 보고 놀래가지고 피해가는 피해가야 된다, 막 이런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런 농담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피해가 소리를 다 끄집어내서 들어본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종종 저희들끼리 하는 적이 있습니다. 피해가 소리가 좀 겉모습으로 보는 거하고 거의 정반대편의 소리가 난다는 것도, 피해가 제품을 이렇게 좀 여러 번 들어보신 분, 그 다음에 제대로 드라이브해서 제 소리를 보신 분하고의 그냥 지나가다 본 분하고의 차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겉모습과 많이 다른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는 것도 피해가의 특징이죠. 지리히에서 설립된 회사죠. 이게 80년대, 86년에 이제 보통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가 법인 설립한 해를 이제 보통 설립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제작을 하는 거랑 좀 사실 좀 시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91년에 회사는 쭈리히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제작을 한 건 또 그로부터 또 한참 후에 96년부터 제품은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독특하게 전체를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로 뒤로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었고, 특유의 리본 트위터, 이제 리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요새 AMT도 있고, 하여튼 방막형 중고역을 만드는, 또 그렇게 만드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좀 선구자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간단히 말하면 피해가의 이 소위 리본 트위터들은 대단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보통 저 리본 트위터를 쓴다고 하면 일반 돔형에서 만드는 패브릭이든 금속이든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트위터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아주 얇은 막을 떨려서 만드는 그런 소리를 내려고 한 게 이제 리본 트위터들의 장점이고, 그게 좀 더 막을 얇게 하면서 생기는 좀 더 좀 자연스러운 소리, 막이 두껍게 하면은 아주 정밀한 소리 내는 데는 좀 차이가 많죠, 서로. 그래서 리본 트위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저희 제일 흔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간드러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좀 더 높은 대역까지 재생을 하기도 하고, 대역적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이제 리본 트위터의 장점인데, 피해가는 거기서 리본 트위터의 단점인 이 방막으로 만들 때 에너지의 이 다이나믹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대역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음이나 이런 미세하게 떨리는 높은 대역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본 트위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보다 좀 내려오면서 좀 힘이 이렇게 중량감이 붙는 대역에서는 리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차피 다른 대역으로 다른 재질로 돼 있는 일반 콘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스피커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돼서 일반적인 중역 이하는 뭐 폴리프로필렌이나 페이퍼를 쓰고 높은 대역에만 그런 리본 트위터를 쓰면 대역 간 위화감이 좀 발생하죠. 서로 위상 특성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미드레인지까지를 전체를 다 리본으로 만든 그런 회사가 피해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힘이 에너지가 중량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리본 트위터, 리본 미드레인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피해가만 가능했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여하튼 그 처음에 그 그라이너 형제들이죠. 알렉산더 그라이너랑 그 마뉴엘 그라이너 이 두 형제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설립자는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저 레오 그라이너라는 분이 쿠르트 쇼이히라는 분 이렇게 둘이서 설립을 한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위스 회사다 보니까 그게 좀 독특해요. 스위스는 좀 어떤 산업적으로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옆에 독일이 있고 아래쪽 이탈리아가 있고 뭐 이런 또 왼쪽 위에는 프랑스가 있고 이런 지형을 그런 중간에 있는 나라지만 이 미국식의 어떤 우람함이나 그렇다고 또 북유럽식의 어떤 심플하고 단정한 뭐 그런 그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만의 우리가 아는 시계를 만들고 아주 청정한 그런 세계 이런 거를 구현하는 그런 거에 가장 가까운 스피커를 만든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바디를 써서 이렇게 인클로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급진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스위스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건 매도는 없고 어떻게 좀 안 만들면 안 만들지 만들면 그 부분에서는 최고로 만들려는 그런 좀 정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인클로저 이 알루미늄 바디도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 있죠. 저 아우디, BMW 그다음에 에어버스 비행기 있죠. 저희 380D 같은 380 같은 거. 이거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모노콕 바디라고 하죠. 뒤에 이음새가 없이 뒤로 쭉 하나로 그냥 하나의 바디로 이어져 있는 거. 안에서의 공진이 없는 또 안에서 이제 또 이 브레이싱이라고 그래서 서로 격자로 이렇게 서로 지탱하고 지지를 해서 안에서 울림이 생겨도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런 울림 자체는 아예 생기질 않게 만드는 또 이런 장점이 인클로저에 나타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를 그런 방막 그런 리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긴 그래요. 여기까지 다 리본으로 만든 회사가 종종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평판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베이스 자체는 그것까지는 우리는 그걸 필름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해가의 방식이라서 이쪽에는 이제 일반 우리가 아는 콘형 유닛을 쓰는 베이스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311은 코엑스, 그러니까 동축이란 뜻이죠. COAX. 그 밑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에이스라고 해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제품 라인업도 있고, 그렇게 마스터, 에코엑스, 프리미엄에는 이제 좀 와이어리스 무선 액티브 방식이 있고, 그냥 일반 버전 패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까지 해서 총 4개 라인업의 그런 제품군이 있는 그게 피해가 라인업인데, 그 중에 코엑스는 문자 그대로 동축이란 뜻이겠죠. 동축 라인업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의 어떤 본연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냥 딱 중심 라인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1은 그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모델이 많아요. 311, 411, 511, 611, 711, 811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숫자대로 올라갑니다. 그 스탠드 거치형 411도 얘보다 키가 좀 크고 덩치가 큰 바로 위에 저 스탠드 거치형이고 얘는 막내 스탠드 거치형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요 위에 이게 좀 독특해요. 이게 그 LDR 방식 리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드라이브 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리니어 드라이브라는 게 전 구간을 서로 구간마다 서로 다르게 이게 넓다고 해서
다르게 재생이 되는 구간이 없이 동일하게 구간을, 그다음에 대역적으로도 동일하게 늘어나게,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뭐 숫자가 올라갔는데 볼륨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비율이 다른 이런 게 없이 동일하게 쭉 올라가는 그런 리니어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방막. 얼마나 얇냐면 요 판의 두께가 0.02mm예요. 이게 무게로 하면 손에 뭐가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손에 올려놓져 있는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감촉만으로 아마 느껴지는 그 정도로 얇은 막으로 뒤쪽에 자석을 붙여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왜 코엑스냐면 미드레인지 한복판에 트위터를 뒀어요. 이게 이 리본형으로 주로 트위터를 만들지만 리본형 유닛을 만드는 회사 중에 이렇게 만드는 회사는 피해가 밖에 없죠. 소리도 정확하게 트위터하고 저희가 위상, 물리적인 높이가 같이 위치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서로 도달한 시간이 맞춰야 되는, 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시청 소위 타임 얼라이먼트의 차이를 이렇게 동축으로 맞춰서 일치시킨다는데 이제 피해가의 리본 트위터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유닛은 이게 6.3인치 시어즈 유닛이에요. 노르웨이 시어즈 유닛을 쓴 일반 콘으로 제작한 그런 일반 우퍼 베이스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단단해요. 보면 능률은 90dB로 높은 편인데 얘는 베이스를 내기 위해서 일단 있는 우리가 아는 유닛의 방식대로 있는데, 이 위에 이 필름, 소위 리본 트위터를 필름을 떨게 해서 소리를 내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흘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임피던스가 4,5ohm이에요.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얘가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90dB이라서 소리는 쉽게 나지만 전류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이 스피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오드민 자석을 써서 이 위에서 그 0.02mm 방막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양쪽을 되게 견고한 이런 프레임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쭉 세워놔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크게 떨려도 여기서 뭐 변형이 되거나 뭐 이렇게 왜곡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제작하는 것도 피해가의 오랜 노하우로 제작이 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시청실에서 있는 제품 중에 그래도 같은 스위스 제품인 골드문트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음색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시청실에 들어와 있는 텔로스 7으로 오늘은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To the dark and empty skies.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잡지사를 운영할 때, 그 편집장 기능도 하면서 잡지를 운영할 때, 그 집으로 가끔 제품을 보내올 때가 있어서 사무실도 그렇지만 피해가에서 그때 꽤 큰 모델이 집으로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처음에 보고 좀 그랬어요. 그 저희 일반적인 그런 정서에는 저는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한 게 제 공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우리 주로 나무색이 많은 그런 거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오래 세워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조금 세워놓고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서 전 이제 집에 리뷰하려면 딱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앰프를 하려면 또 렉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듣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또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걸 아유 빨리 듣고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딱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겉모습하고 너무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가는 아직도 이걸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소리가 되게 딱 느낌이 무슨 생각하실지 제가 맞춰볼까요? 차가운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뭔가 쨍한 소리가 나올 것이다. 다 안 맞아요. 거의 반대쪽이에요, 소리가. 피해가는 그 소리 자체가 마치 우리가 아는 그런 육면체로 된 나무 통에서 나오는 소리 있죠. 저음 울림은 아니에요. 저음은 굉장히 단정해요. 근데 그런 육면체로 된 나무 통에서 나오는 역시 또 동축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따뜻하고 그러니까 선명한 쪽은 아니에요. 따뜻하고 그 독특한 어떤 온화함이 있는 소리. 이게 피해가의 그 소위 LDR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좀 포근하고 그냥 포근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지게 해서 만드는 포근함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는데 윤곽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서 생기는 그런 포근함이 있죠. 이게 후자입니다. 피해가 소리는 그 떨림의 그 어떤 품질이 아주 정밀해서 이게 곡선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보면 떨림 하나 없이 아주 매끄럽게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그런 느낌. 그 선이 선명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느낌. 그러니까 곡면을 그려도 이렇게 이렇게 우툴투툴 삐뚤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매끈하게 이렇게 굴러서 사람이 구르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감촉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곡면의 흐름을 가진 그런 울림을 가진 그런 중고역을 들려줘요. 그리고 살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모닉스 같은 그런 배음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거는 원래는 필름 이런 리본을 쓰는 트위터들은 그런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얄쌍하게 떨리다가 고음이 이렇게 마치 휘발되듯이 싹 사라지는 느낌.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리본 트위터의 소리인데 이 피해가의 중고역은 약간 두텀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엑스 시리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미드레인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미드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단순한 요 뒤에 있는 프리미엄 요 701을 예를 들면 좀 더 쉬운 예가 되겠는데 얘는 트위터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이런 느낌 두텀이 그렇게까지 나질 않아요.
약간은 그런 걸 지향하긴 하지만 311 이 스탠드 거치형이지만 톨보이인 프리미엄보다 이 면적이 넓은 중역에서 나오는 독특한 그런 배음이 아주 도톰한 느낌? 이런 아주 포근함을 주는 그런 선명함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선명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포근하다는 얘기죠. 그게 피에가의 소리를 일단 첫 번째 그게 피에가를 대표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여기는 이런 지금 일반 유닛을 올려서 하는데 대단히 빡빡하게 만들었어요. 이 앞에 서라운드도 그렇고 서라운드 엣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내서 베이스의 이 펀치감 있죠. 이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 펀치감이 대단히 호쾌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기랑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게 상당히 잘 이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땅땅 터지면 그런 음들이 뭐라 그럴까 공진이 하나도 없어요. 뒤쪽에서 울리는 게. 오히려 중고역은 묘한 그런 배음이 섞여서 나오지만 베이스에서는 울림이 없는 이게 우리가 하는 통으로 만든 그런 스피커의 음색을 가졌지만 통을 만든 스피커에서 울리는 그런 많은 울림, 과대한 울림 이런 거하고는 다른 좀 사실적인 소리로 만든 묘한 그런 현장감의 느낌을 주는 그게 피에가의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들리는 게 이 스피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자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치 골드문트는 뭔가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 이 은색 톤도 색이 비슷하고 뭔가 좀 쨍하고 이런 소리가 아주 얄쌍한 소리가 나올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악에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조지 마이클의 저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오히려 조지 마이클의 그 노래가 고역에서 이렇게 쨍하고 이렇게 아주 하면서 그 아주 미세한 떨림이 다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피에가에서 들리는 그 노래는 묘한 두톰, 배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지 마이클의 음성이 높은 음이 쫙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이 매끄럽게 이렇게 갈무리가 되지 뭔가 아주 선명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진 않아요. 이 스피커의 대역은 대단히 높습니다. 50kHz까지 올라가요. 아래쪽은 35Hz. 얘가 프리미엄 701이 대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못지 않아요. 오히려 고역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대역이 굉장히 넓은 스피커예요. 이 스탠드 거치형이지만 그런 소리를 이런 그냥 단순한 솔로 보컬, 남자 보컬에서도 묘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쭉 흡입시키는 이렇게 좀 몰입을 시키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주 음악 속에 몰입하게 만드는 소리 그런 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디자인을 블랙톤으로 만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소리는 얘 바디가 블랙이면 좀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블랙 바디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외화감이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은색 바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마감을 한 이 바디는 이 지금 얘기한 은색하고 약간은 톤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 이질감, 선입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브랜드가 피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피에가는 이 밑에 이게 UHQD라고 불러요. 위 트위터는 C112라고 부르고 뭐 좀 자세한 이름까지 알려드리면 그렇게 각 파트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귀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공정에 생산한 게 아니라 다 손으로 하나씩 만져가면서 들어가면서 제가 아는 피에가는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요 위아래가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 만든 요 기술이 사실은 좀 더 절묘한 것 같아요. 트위터는 아주 좀 더 잘 떨리고 그래 자석을 넣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만든 거기까지 할 수 있고 베이스 아주 빵빵 터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둘을 접합시키는 거는 사실 거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그 누구더라 그 유명한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의 그 공진 이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뒤로 매끈하게 곡면이 되는 요 원뿔형 위에서 보면 원뿔형 이 바디의 안에서의 공진을 줄이는 그런 설계에 굉장히 전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의 성과는 대단히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근한 선명함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스위스 제품답게 만듦새가 대단히 뛰어나요. 빈틈 하나 없게 만들고 그 바닥에 있는 이 X자로 되어 있는 이 스파이크
소위 플린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단히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피해가는 그래서 이런 선입관과 사용자들이 좀 엇갈리는 이런 브랜드라서 사실은 거실 어디에나 두고 혹은 뭐 이건 작은 방에서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렇게 쭉 두고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인데 한번 좀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엑스 피해가의 서열로 두 번째에 있는 코엑스의 막내 스탠드 거치형 311의 LTD 버전, 리미티드 버전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